의료보건계열 쪽이 뜨고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안녕하세요. 입시거준 유자입니다. 제가 오늘 목이 좀 잠겼는데 그래도 좀 신나게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진도는 을지대학교네요. 그래서 지금 원장님들이 을지대학교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을지대학교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신 이유가 뭘까 좀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사실 을지대는 전체 선발 인원수가 수시에서 1000명이 안 돼요. 당연히 이제 이걸 전형별로 쪼개면 훨씬 더 적은 인원수일 거고요. 근데 그 선발 인원수에 비해서 문의가 많다라는 건 일단 이 학교를 보고 있다라는 학생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일단 을지대는 두 가지의 캠퍼스가 있어요. 대전 캠퍼스, 성남 캠퍼스. 대전 캠퍼스든 성남 캠퍼스든 도시에 있고 두 학교 모두 뭐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을지대학교가 최근에 인서울로 좀 편제를 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을지대를 예전에는 그냥 경기권 학교 정도 아니면 아예 대전 학교로 편제를 했다면 지금은 좀 인서울급의 학교다라고 좀 여러 사이트 뭐 수만이라든가 이런 데서 언급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언급이 나오고 있다는 거지 저의 견해는 아닙니다. 일단 의대가 있는 학교이니만큼 이런 인간 사랑과 생명 존중이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 여러 촬영을 하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그거였어요. 이걸 다 외워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촬영을 한 이유 자체가 모집 요강을 다 주고 다 외워라 이게 아니라 모집 요강에서 중요한 부분만 암기를 하고 나머지는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연계해서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암기보단 이해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한 다음에 을지대가 왜 최근에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언급한다면 훨씬 더 좋은 컨설턴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단 을지대도 SNS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귀여운데 저도 요번에 제 나이 30대 중반에 처음으로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했어요. 그래서 관리는 저희 직원들이 해줍니다. 입시 읽어주는 여자 띄어쓰지 않고 그냥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인스타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자면 자 인스타그램이죠. 여기다가 입시 읽어주는 여자 검색하면 이제 우리 채널 자체가 뜰 거고 팔로우를 해주시면 예를 들어 이 내용은 제가 이제 가톨릭 대학교에 대한 영상을 찍었는데 그거를 저희 직원들이 인스타에도 확산을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해보시라고 저는 인스타를 정말 일도 모른다 아이디도 없다 했더니 아이디 하나만 개설해서 달래요 관리 해준다고 그래서 제가 개설해서 줬더니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유튜브 내용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제가 이제 내용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 총 업로드될 영상이 약 200개 정도 돼요. 내용을 듣기만 해도 60몇 시간이라 제가 지금 애초에 하고 있는 게 지금 컨설턴트 교육하고 학원장님들 교육 정확히는 학원장님들을 컨설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학생들이 보기엔 좀 힘들다 이 얘기인 거예요. 전 당연히 학생들이 입시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분야와 컨설턴트들이 입시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분야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뭐 그렇게 유튜브 구독자 수 늘리는 건 관심이 없었어요. 애초에 저한테 교육받는 그 컨설턴트 내지는 학원장님들만 잘 교육하면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약간 복습용으로 이제 내주던 숙제인데요. 근데 좋은 자료들을 학생들이 좀 볼 수 있게 선별을 하고 싶다. 이런 저희 직원분들의 얘기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해서 영영 안 개설할 것 같은 인스타그램을 개설해가지고 이렇게 카드뉴스화를 했습니다. 자소서 제출 전형은 현관 표시를 해줬대요. 그리고 교과는 학생부 교과, 논술은 논술 전형이 있고 최저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최저가 있지만 잠재운영 수자, 가톨릭 추천자, 추천 전형, 농어촌, 논술 전형엔 최저가 없대요. 전년도 입결은 다음 것 같습니다. 되게 할만해 보이죠? 교과 전형 한 요 정도고 가톨릭 대학교랑 같은 대학교 비교 영상 있으니까 가톨릭 대학교는 여태까지 계속 그 평타 이상을 하고 있는 학교고요. 가천대학교는 갑자기 막 치고 올라온 학교라서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어디가 더 좋다고 얘기를 한다기보단 제가 치고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 가천대학교 입결이 가톨릭대학교를 넘어섰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불만 있으셔도 통계가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떻게 통계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가톨릭대 의대도 제가 많이 보내고 있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요. 자,
자, 최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수학 가를 보셔야 되고 당연히 사탐 안 되고 과학 2개 평균을 하고요. 한 과목을 제외할 수 있어요. 그래서 4개 중에서 3합 3을 받아야 됩니다. 한국사 4등급 이상은 필수고요. 탐구로 맞추는 경우에 탐구 평균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버림을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의대에는 버림을 안 해주거든요. 면접은 11월 30일이라서 수능 끝나고 2주 넘어서 면접 보러 가기 때문에 이거 준비해달라고 찾아오신 분들도 많은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네, 결국에는 중요한 건 유튜브 채널에 다 있는데 그 내용이 워낙에 방대하다 보니까 학생들만을 위한 그런 채널을 개설한 게 이 인스타그램이고 저희 직원분들이 워낙에 인스타그램 장인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잘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계속 진행하던 을지대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일지대 입학처랑 1대1 카톡 맞춤 상담 이거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카톡으로 맞춤 상담을 해준다. 이거는 꼭 활용해 보세요. 저희 회사도 사교육 업체로서 개인적인 맞춤형 입시 전략을 짜주기 위해서 카톡으로 연락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예약을 하려면 저희 회사에 더 입시 플렉스를 검색을 하시면 카카오톡 그 플러스 친구 안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은 예약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문의하실 수 있고 간단한 답변 어디 입결이 어떤가요?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도 해드리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7월, 8월은 정말 예약 문의 자체가 많기 때문에 단순 어떤 팩트에 대한 문의에 대한 답변은 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팩트에 대한 거를 궁금해 하신다면 어차피 컨설팅이 진행되면 팩트를 다 체크한 다음에 컨설팅이 진행이 돼요. 하지만 저희랑 이제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단순 문의만 있는 경우는 저는 되도록이면 입학처에 직접 문의를 하시라고 합니다. 네, 의과대학. 좋아하는 대학이에요. 이제 의대를 제가 을지대 의대를 많이 보냈냐고 물어보시면 여기는 그렇게 많이 보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을지대 의대는 제 기억으로는 좀 을지대 의예과는 교과선적 우수자 10명. 이건 지금 과탐을 한 과목으로 하면서 4합 5를 취하고 있네요. 그래서 일반적인 4합 5보다 좀 맞추기 쉬운 그 정도인데 그리고 농어촌 2명, 지역인재 12명. 여기서 지역인재는 대전, 세종, 충남, 충북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기균이 이제 1명 추가돼서 2명, 재외국민전형 2명 이렇게 돼 있네요. 5년 전에 제가 일지대 입결 올라갈 거라고 예측했었는데 사실 이제 여기는 제가 보통 말하는 그 3가지 조건, 강남 근접성이라든가 학교가 땅 부자인지 그다음에 그 학교의 선배들이 굉장히 좋은지 이런 것들과는 조금 그 3가지가 완전히 맞는 학교는 아니었기 때문에 좀 저의 어떤 관심사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간호계열이 지금 이제 굉장히 뜨고 의료보건계열 쪽이 뜨고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의지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여기는 자신이 있는지 장학금을 맨 위에다 올려놨네요. 전체 수석자는 전액 장학금을 받습니다. 기숙사비가 2년 면제네요. 네, 입학성적 우수, B, C, A 이렇게 나눠져 있고 수능성적 우수 나눠져 있어요. 수능성적 우수는 4년 내내 등록금을 해준다던가 하는 건 아니네요. 결국에 수시로 들어온 학생들 중에서 그 성적이 좋은 또 이제 여긴 교과 전형을 주로 많이 선발하니까 그런 학생들 위주로 장학금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꼼꼼히 봐야 될 전형이 뭐가 있을까 제가 살펴봤는데 교과 성적 우수자 총 인원이 194명이에요. 그러면 안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기는 그냥 총 인원수가 한 700명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수시로 뽑는 인원수가. 그래서 194명도 적은 인원수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또 인원수 많은 게 교과 적성 우수자라고 해서 사실상 수시 전체 을지대 전형 중에서 가장 많이 뽑는 게 교과 적성 우수자예요. 이건 354명. 그런데 대부분의 적성 전형들이 교과 전형으로 이제 편제되기 시작했다고 했죠. 여기도 교과를 60% 보고 적성고사 40% 봐서 교과 전형처럼 점점 이제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을지 리더십이라고 있었고 창의적 인재라고 있었는데 이 두 전형을 합쳐서 EU 자기추천 전형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EU 자기추천이라 해봤자 103명밖에 안 뽑고요. 게다가 EU 자기추천 전형으로 의대를 뽑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전형이 그렇게 인기가 있을지는 저는 좀 미지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요 변경사항 이런 거는 좀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수학이 조금 문항수가 줄어드네요. 적성고사에서. 그죠? 비율의 증감은 크게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총 다 합쳐도 10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수시 정시 다 합쳐도 1년에 들어오는 신입생이 1000명. 대전 캠퍼스, 성남 캠퍼스 다 합쳐도 수시 정시 다 합쳐도 1000명밖에 안 되는 거죠. 적죠. 네, 요번에 그 일지 리더십과 창의적 인재가 이유 자기추천 전형으로 통합됐는데 합쳐봤자 103명입니다. 2단계 면접을 예전에 3배수만 봤는데 이번에 5배수를 본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EU 자기추천 전형이 올해는 조금 문의가 들어올 것 같아서 꼼꼼히 보고 있습니다. 자유국민 전형에 대한 문의도 상당히 있었는데요. 자유국민 전형과 비교를 해봤을 때 예전에 5배수를 선발했던 것을 이번에는 영어 성적 20% 면접고사 80으로 면접 위주로 선발을 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사실상 이 5배수도 지금 달라졌죠. 그럼 전형별 모집 인원을 살펴봅시다. 전형별 모집 인원은 의예과가 있고 지금 교과성적 우수자로 10명, 지역인재 12명 이렇게 해서 수시 총원은 22명이고요. 나머지 이제 농어촌, 기균, 자유국민 전형이 각각 2명씩 편제가 되어 있다라고 앞서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의지대는 일단 대전 캠퍼스에 있는 의예과가 1.37 정도예요. 여기 교과성적 우수자가. 그러니까 평균치가 1.37이니까 더 안 좋은 학생도 합격이 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간호학의 경우에는 2.63 정도니까 오히려 간호학은 그렇게 많이 높은 건 아니네요. 그죠? 임상명리학이 한 3.26 정도 나오네요. 치유생학이 3.1, 물리치료 3.1, 식품영양학이 인기 있는데 3.94, 식품산업외식학이 4.3, 의료IT학이 3.54, 의료공학이 3.32, 미용화장공학이 4.02 이 정도 나오네요. 전체적으로 이제 보건 쪽이 강하다 보니까 이쪽은 좀 높고 좀 의료 경영이나 스포츠 아웃도어학 이런 지금 성남 캠퍼스, 대전 캠퍼스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진짜 조금이죠. 그리고 간호학과 성남이 또 따로 있어요. 70명, 80명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독특한 게 의대만 따로 분류가 돼 있고 대전에 있고 나머지는 다 성남 캠퍼스인데 성남이 일단 그 강남과의 근접성이 꽤 좋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인서울급으로 봐달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인문계열들 봤을 때는 영 그렇습니다. 제가 장례지도학과 이거 이름 바꿔야지 좀 희망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스포츠 아웃도어학과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평균이 4.96 정도고요. 장례지도학은 4.53, 중독재활복지학은 3.96 이 정도 나왔네요. 유아교육학이 3.2, 아동학이 4.2로 사실은 뭐 이쪽은 워낙 인원수도 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성적 우수자임에도 불구하고 합격자의 평균이 4등급대로 형성이 되는, 그러니까 자연계열은 3등급대, 그 다음에 그 인문계열은 4등급대 초반으로 평균이 형성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독특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보시면 이 지역인재의 경우도 학종은 아니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교과 전형 100으로 뽑고 면접도 없는 전형이에요. 그런데 지역인재의 합격자 평균 1.37 정도로 형성이 됐고 여기 있는 교과 성적 우수자의 경우 1.53도 합격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역인재의 입결이 더 높았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 이제 최저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최저를 맞춘 학생들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이 좀 더 최저가 수월해요. 그래서 1등급 때 초반 학생들 중에서 4, 5를 못 맞춘 학생들이 떨어져 나가고 나니까 입결이 깎여 나간 거죠. 이해되시죠? EU 자기 추천이 올해 좀 문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살펴보고 있는데 학생부 100%로 해서 5배수 선발한 다음에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 이렇게 들어가요. 제가 요거를 쭉 살펴봤었는데 제가 막 그렇게 설명할 부분은 없었고 오히려 뭐 자유국민 전형에 대해서 뭐 어떤 서류를 내라 이런 것만 좀 설명이 돼 있어서, 그리고 이제 제가 가르친 학생이 좀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여기가 자유국민 전형 같은 경우에 영어 성적을 하는데 토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의예과가. 근데 그렇지 않고 의예과는 토플만, 간호학과는 토익과 토플을 둘 다 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자유국민 전형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적성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가 60에 적성 40이라서 교과가 안 좋은 학생은 합격이 좀 어렵다고 보셔야 됩니다.
교과 적성 우수자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의 계열 평균이 한 4.88 정도로 형성이 되고요. 자연계열의 계열 평균은 4.34 정도로 형성이 돼서 좀 독특한 점은 이제 교과 전형인 교과 성적 우수자와 교과 적성 우수자는 내신이 한 0.5 정도 차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신으로 봤을 때. 둘 다 제가 보기엔 그냥 교과 전형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적성고사만 이제 이번에 수학 5문항 줄어서 1시간 동안 55문항을 풀도록 되어 있다. 참 적성 1시간 동안에 55문항 푸는 거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고 되게 빨라요. 되게 빠르고 그러니까 문제는 약간 수능의 2점짜리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능의 2점짜리 문제를 아주 빠르게 풀어낼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1분 동안 어떻게 한 문제씩 풀겠어요. 아주 어려운 문제를 내진 않습니다. 정확도가 어떠냐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재외국민 외국인 전형의 의예과랑 간호학과가 있는데 의예과는 심층면접 위주로 선발을 할 것이고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서류 기반 일반 면접, 그러니까 자소서를 토대로 면접이 많이 진행이 될 걸로 확인이 됩니다. 네, 한번 살펴볼까요? 요 구조를 보니까 제가 옛날에 고시반에 있었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네, 저도 딱 이렇게 생긴 데서 살았었는데 이 정도는 엄청 좋은 기숙사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병원 멋있다. 그죠? 병원 멋있죠. 네, 이제 더 이상의 페이지는 없어요. 의지대학교는 정리를 한번 다시 해드리도록 할게요. 의지대학교는 수시, 정시 다 합쳐도 1년에 1000명밖에 신입생을 뽑지 않는 작은 학교다. 그리고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의예과만 대전 캠퍼스에 있고 나머지 학과는 전부 다 그리고 간호학과의 반수 정도가 성남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성남에서 가장 입결이 높은 것은 간호학과겠죠. 의지대의 입결은 매년 올라가고 있고 제 생각에는 올해도 상당히 높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실 건 저는 의지대를 쓰는 거를 권장합니다. 왜냐면 의지대가 정시에서 엄청 높아요. 엄청 높아요. 수시랑은 레벨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정시로는 대학을 가기가 힘들 것 같다. 근데 내 성적이 4등급, 5등급대다라고 하면 의지대학교를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성남 캠퍼스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현재는 인원수를 좀 적게 뽑지만 학생들이 좀 더 많이 몰리고 경쟁률이 올라가면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TO도 조금씩 늘릴 수 있는 그런 성장성 있는 대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아요,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만나요. 안녕.